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2월 26일, 어제죠? 2월 26일에 LG CNS 블로그에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자율주행 센서라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즉 기존의 자율주행 센서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일상생활의 기타 산업용에는 그렇게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트렌드인데요. 이 글은 지금 이제 어제 LG CNS 블로그에 올렸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 하면 카너지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스마트시티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라이다 센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라이다 센서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3D, 4D 이미지 센서, 이미지 레이더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다양한 응용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적외선 TOF 센서는 이제 거리나 3D 인식하는 센서인데 이건 자율주행용 센서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차의 내부에서 이제 동작 인식이나 인터페이스에 좀 사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적외선 TOF 센서까지 라이다, 레이더, 적외선 TOF 이 세 개 센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개요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동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CS2020에서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선보였는데 특히 이제 라이다 센서는 상당히 많이 선보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량 부품 1위 업체인 보쉬가 라이다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 포트폴리오를 다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참고로 지난 가을에 열렸던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보면 컨티넨탈 만도 등 어떤 주요 부품 업체들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전시한 데 비해서 보쉬는 카메라와 레이더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이제 보쉬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 부품 시장 진출의 선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벨로다인이 $100짜리 고정형 라이다를 전시를 했습니다. 벨라비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본격적인 자율주행 센서는 아니고요. 이제 거리가 한 100m 정도, 수평은 한 60도, 수주가 한 1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벨로다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ADAS나 자율주행 레벨 2 보조용 정도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센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고정형 라이다가 $100대에 자동차에 쓸만한 라이다가 들어왔다. 여기를 하나의 의미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다 센서가 정말 많았거든요. 업체들 정말 많았는데 콰너지, 이노비즈, 셉톤, 뭐 이스라엘 업체, 미국 업체들이 있고요. 블릭펠트, 네, 독일 업체고요. 이베오, 그다음에 뭐 헛사이 로보센스, 베네웨이크, 뭐 중국 업체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업체가 정말 많았고요. 우리나라 라이더 업체도 이제 SOS 랩과 카네비컴이 관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다음에 또 레이더를 보면 이제 이미지 레이더라는 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3D, 4D로 이제 어떤 라이다 비슷하게 인식하는 이런 센서인데요. 날씨나 이런 환경 요건에서는 레이더가 훨씬 더 낫고 다만 이제 해상도를 라이다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업체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비트센싱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스라엘의 바야나 알비, 그다음에 뭐 마그나 같은 업체들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적외선 TOF 센서가 있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차 실내 인식용으로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용 센서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차 실내 인식용으로 주로 많이 좀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적외선 반사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제 3D 인식하는 이런 센서입니다. 전시한 주요 업체는 우리나라의 미래컴퍼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피니언 PMD, 작년에 이제 LG G8 이제 관련 센서를 탑재했던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소니 멜렉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컨셉카에 들어갔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센서 세척 시스템도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물질이 붙으면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흙탕물이 튀긴다던가 이러면 못 하는데 그 세척 시스템이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에 DLH 볼스는 이제 라이다 세척 시스템을 이제 선보였고요. 우리나라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센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선보였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LG CNS 블로그에 연재했던 자율주행 센서에 흙탕물이 튄다면 이런 글이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하나 좀 만들까 이제 생각 중인데 한번 좀 보시면 이제 구글의 라이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 이런 부분이고요. 뭐 흙탕물이 튀거나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제 클리닝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카메라나 라이다는 클리닝 시스템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 차나 이런 부분에 전방에 이제 전방 카메라는 와이퍼의 영역에 넣어서 이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카메라 같은 경우 뭐 눈이 왔을 때 여기 히터를 넣어서 뭐 보호해준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레오의 카메라 보호 시스템은 이제 회전하는 거죠. 물방울이 묻었을 때 회전해서 그걸 보호해주는 시스템. 에버뷰 센트리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DLH 볼스의 라이다 클리닝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클리닝 시스템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인데 한번 영상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이 영상은 올해 영상은 아니고 작년에 찍었던 영상 잠깐 보시죠. 잘 인식되다가 인식이 잘 안 되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있냐면 이 DLH 볼스라는 업체는 작년에도 라이다 클리닝 솔루션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인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씻어주는 이런 솔루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DHL 볼스였습니다. DLH 볼스입니다. 네, 이거 작년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올해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시스템 요 화면인데 잠깐 좀 보시죠. 올해 찍은 영상입니다. 유리 앞에서 얇은 막을 둔 다음에 전기를 통하면 그거를 씻어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잘 보입니다. 네,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왔습니다. 이제 유리 자가 세정 기술이고요. 지금 물을 뿌려서 여기 이슬이 막 맺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류를 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네,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유리를 자가 세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예, 마이크로 시스템즈고요. 명지대 정상국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중간중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넣어놨는데, 네, 저작권 관련으로 제가 올린 영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구민선생에 좀 올려놓은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센서는 여전히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나 이런 환경 조건을 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필요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로 뭐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0m로 잡고 있는데 200m 거리가 고정형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요. 이제 파워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좀 있어서 뭐 이제 벨로다인 같은 회전형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형에서 좀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요. 수명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자동차 부품들이 뭐 10만 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회전형 라이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명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부분에 어떤 마모나 이런 게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해상도 부분은 뭐 이제 고정형 라이다라든가 이미지 레이더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하나의 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격 절감하고 대량 생산 문제 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 세척 문제, 아직 여러 가지 어떤 자율주행 센서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스펙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약간 늦어질 걸로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인데요. 작년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레벨 3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독일 자동차사의 투자 여력이 많이 감소되면서 이게 한 2년 정도 늦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23년 정도로 좀 잡고 있고요.
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순이익이 64% 감소됐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4분기는 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자율주행을 이끌어가야 되는 독일 자동차 3사가 상당히 좀 수익성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고레벨 자율주행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 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늦어지는 것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는 거죠. 라이다나 레이더가 이제 모두 라이다 탑재가 살짝 늦어지지 않을까. 이제 회전형 라이다 같은 경우에 상용에 쓰기 어떤 수명이나 가격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20도 정도의 적은 각도를 회전하는 일부 각도를 회전하는 걸 넣고 있긴 한데, 다음에 이제 고정형 라이다 성능 문제가 있고요. 이미지 레이더는 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의 확실성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뭐 다소 엉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산업용이나 일상생활용으로는 다양한 게 쓰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율주행에는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산업용이나 일상생활용 많이 쓰일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다 센서의 이제 스마트시티 확장에서 대표적인 업체는 이제 콰너지가 되고요. 콰너지는 이제 뭐 삼성이 투자했던 업체입니다. 뒤에 좀 제가 좀 적어놨는데, 당초 목표는 뭐 CS2017에서 발표하기는 4개의 고정형 라이더를 각각 코너에 둬서 360도를 인식을 하고요. 향후에 어떤 개당 100달러, 그러니까 4개 하면 400달러 정도가 되겠죠. 상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목표를 못 맞췄습니다. 예. 대신에 그런 어떤 고정형 라이더 대신에 이제 회전형 M8이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 위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요 글은 이제 제가 CES를 마치고 CES 중에 1월 10일에 올렸던 자율주행이 아닌 산업용 시장에 성장하는 콰너지 라이다라는 글이고요. 네, 아이뉴스 24에 올렸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스마트시티 보안 분야 응용하는 사례라든가 뭐 콰너지 라이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산업용 응용. 작년에 이제 2019년에는 다양한 산업용 응용을 내놨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CS 2019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용이나 아니면 어떤 배라든가 선박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컬러트 같은 경우 어떤 지게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자율주행차보다는 다양한 산업용에 쓰는 이런 응용을 좀 제시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에 쓰는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제목은 이제 콰너지의 산업용 라이다, CS 2020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구민선생 채널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콰너지 부스에 왔습니다. 콰너지는 이제 차량용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고요. 특히 이제 고정형 라이다를 만드는 거죠. 회전형이 아니고. 그래서 삼성이 투자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원래 2018년에 고정형 라이다를 차량용으로 양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모두 어떤 이유도 있냐면 뭐 자동차에서 안 움직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콰너지 자체가 성능이 안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콰너지는 지금 다소 엉뚱하게도 차량용이 아닌 산업용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큼의 자동차에 쓸 만큼 정밀도는 안 나와도 산업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스마트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는 보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인트루전 디텍션 이런 부분 있죠? 침입자를 탐지하거나, 그러니까 카메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다른 센서로 바뀌는데, 그 시장을 이제 콰너지가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플 카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뭐 공간 내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집 안에서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에 이제 우리가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좀 보면 일단 저쪽에 있는 게 지금 그 콰너지의 M8이라고 하는 8채널짜리 회전형 라이다고요. 아이센트는 이제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가 이제 그런 침입 탐지 관련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론에 응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면 뭐 트래픽 플로우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라이다가 언제 들어올지는 그건 정말로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콰너지는 아까 그 시장 속에서 스마트시티 보안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센서가 중요한 이유는 인식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센서 기술에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콰너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 포스팅인데 잠깐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안 열리겠네요. 네. 제게 아니라서. 어쨌든, 요 글에 보면 이제 라이다 발표하시는 분이 콰너지가 산업용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한국 보안시설 보호에 적용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드론용이라든가 사람 수 세기 및 출입 제어 관련.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카네비컴도 이제 산업용 라이더 응용 사례를 이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식의 이제 센서가 중요한데 쓸 때가 매우 많다. 그리고 차량용에 쓰려면 성능이 매우 좋아야 되는데 산업용으로 쓸 때가 많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2020의 콰너지 스마트 시티 응용을 보면 이제 침입자 탐지, 사람 수 세기가 아니고 세기죠. 출입문 감시. 그래서 원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기존에 카메라를 썼었는데 카메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고 운영 비용도 카메라가 높고 이런데 저렴한 센서로 뭐 좋은 성능으로 라이다가 할 수 있어서 라이다 센서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콰너지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라이더 업체들인 뭐 SOS랩이나 카네비컴도 이제 무인 로봇, 지하철 출입 탐지 등 산업용 응용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자료를 이제 배포해 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 여기 눌러 보시면 이제 카네비컴의 산업용 라이다 센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다 친한 업체들이긴 한데 유튜브 영상에 넣겠다고 허락을 안 받아서 클릭은 못 해보겠네요. 저작권이 있으니까. 예. 제가 올린 영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미지 레이더 센서의 진화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레이더는 3D로 라이다처럼 3D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이제 앞에 있는 물체의 속도까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 이렇게 좀 부르고 있고요. 올해 CS2020에서는 뭐 스마트홈이나 드론이나 검색과 같은 다양한 응용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나온 요래 보고서를 잠깐 좀 보시면 지금 레이더가 적용되는 게 주로 이제 정면이나 이제 후측면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그 코너 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커튼을 감지해내는 이런 센서인데 앞으로 이런 그 라이다는 이제 뭐 한두 모델 정도 막 들어가고 있지만 레이더는 이제 레이더 자체는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쓰이던 센서인 거고 가격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랑 상당히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어떤 커튼 보강 쪽도 이미지 레이더와 그다음에 고정형 라이다가 이제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라이다도 먼 거리를 감지하는 그런 주 센서로는 못 쓰여도 보조 센서로 이제 쓰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레이더도 향후에 어떤 자율주행 주 센서 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이다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레이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감지를 한 트래픽 레이더, 이 정도가 하나의 이제 레이더 쪽에 주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면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작년에 요리 선정한 이미지 레이더 관련한 업체들 중에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네, 다만 600만 원짜리 그 유료 보고서에만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CS2020에서는 이제 이미지 레이더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으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 찍질 못해서 사진만 딱 가져왔는데 보면 이제 그 지나가면 요 라이다처럼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얻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나 이럴 수 있는데 이미지 레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로 상당히 화제가 됐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요 영상들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뭐 제스처 레코그니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스마트홈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작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비트센싱은 CS2020에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제 트래픽 레이더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레이더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4차선까지 이제 교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트래픽 레이더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트래픽 레이더고요. 예. 요 분은 이제 가끔 제 영상에 나오는 실험실의 한광환 학생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비트 센싱 쪽의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바야가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 돈은 이스라엘 바야가 제일 많이 벌고 있고요.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제일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야 전시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네,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용이나 스마트홈 응용이나 이제 차량 내에 이제 사람 감지 응용 이런 데 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보면은 여기 이제 발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항이라든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소매점에서 뭐 몸에 뭘 숨겼을 때 그거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응용은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오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동작 인식이나 여기 스마트 응용이나 둘 다 이제 뭐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카메라를 달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죠. 대신에 뭐 어떤 레이더 같은 거를 달아서 움직임만 살짝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도 뭐 괜찮으신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작년에 전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레이더로 감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 바야 홈 영상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CES에서 좀 봤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대략 어떤 레이더가 이제 스마트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방향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적외선 TOF 센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서 반사되는 그런 시간과 거리를 인식해서 이제 거리를 재는 이런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적외선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적외선하고 카메라를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 사진은 지금 저희 실험실의 김도현 학생이고요. 그 인피니언 작년 LG G8에 들어갔던 인피니언 PMD TOF 센서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그 망막 레이저이기 때문에 망막 손상 이슈가 상당히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TOF 센서는 이제 적외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전시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 내에 동작 인식을 전시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작으로 그 UI를 구동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이제 V터치와 협력을 했습니다. 잠깐 유튜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올린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동작으로 명령을 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컨셉카 내에서 이제 동작으로 UI를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미래 컴퍼니는 요 업체인데요. 미래 컴퍼니는 이제 그 어떤 TOF 센서를 만드는 업체고요. 요 V터치랑 협력해서 주문하는, 지금 뭐 펩시콜라 주문하는 거 주문하는 응용을 하나 좀 선보였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잠깐 TOF 센서 관련해서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CS2020에서 나왔던, 죄송합니다. 예.
나왔던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소니 멜렉시스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장에서 사람 인식하는 이런 예도 하나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제 스탠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건 뭐라냐면, 이제 TOF 센서를 이제 보통은 차량 실내에 썼는데 외부에도 좀 쓸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CES에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에는 TOF 센서가 이제 실내 인식에 많이 쓰였는데 이제 실외에도 제한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자율주행 센서 트렌드 CS 2020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CS 2020에서는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 사물 인텔리전스가 이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위 환경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은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다양한 산업용이나 일상생활 응용에 다양한 응용들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